인산가 제309차 힐링 캠프가 2024년 6월 14일과 15일 1박 2일간 열렸다. 전날인 14일 오전 8시 회원들이 탄 버스가 서울을 출발하여 11시 30분 인산연수원에 도착하여 숙소 배정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인산가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30분 함양 상림공원을 산책하였다. 이어서 오후 4시 주겸 제조장을 견학하고 연수원으로 이동하여 잠시 휴식 후 저녁 식사를 하였다. 계속해서 저녁 6시 30분 개회식을 하고 인산가 인산선생 탄신 동영상을 시청한 후 김윤세 회장이 자연치유에 몸을 맡겨라라는 주제로 강연해 인산선생 생전에는 늘 주겸 퍼먹어라고 손님들에게 말씀하셨다며 신약 책과 신약 본초를 꼭 읽어보시라며 코로나 등 모든 균에는 주겸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아침 식사 후 우성숙 원장이 암을 이기는 우리 밥상 K푸드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연수원 소나무숲 산책하고 점심 식사 후 서울로 이동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인산선생은 1909년 함경남도 홍원군 용운면 연흥리에서 태어나 80여 년간 활인 구세의 정신으로 많은 환자들을 구제하고 저서인 신약책에는 오획단, 삼보주사, 주겸, 다슬기 등 여러가지 처방을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저술하였고 1992년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 뒤에 나오는 게 저희 선친 목소리인데, 인산선생. 목소리가 짱짱하시잖아요. 발음도 분명하고. 이제 저 때가 거의 80 됐을 때고, 고향이 태어난 곳이 함경남도 홍원이라 아주 말씀이 거칠어요. 그리고 이 얘기 그냥 따면 이 종갓나 새끼 이러고 그냥 말씀이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 이제 16살 때부터 헤엄쳐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니까 매일 총알 날아오고 도끼 날아오고 하는 데서 살다 보니까 성격이 막 불같으시고 그래 저희가 자식인데도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는 나이가 46살 차이 나는데 저희 선친 47살 때 저를 낳아가지고 늦동인데도 그렇게 하여간 제게도 무슨 얘기를 하시면 말씀의 절반이 쌍시바람입니다. 이 새끼가. 그리고 매일 하시는 말씀이 이 새끼가 완전히 돈대가리. 아버지 저도 학교에서 공부 꽤 좀 합니다. 그러면 너보다 더 나쁜 놈도 있냐? 야, 넌 아주 대가리가 돌대가리도 보통 돌대가리가 아니고 아예 특수 화강한 돌대가리네. 이래가지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인산선생께서는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의료 대란을 듣는 거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저는 인산선생 슬하에서 제가 38살 때 인산선생께 돌아가셨으니까 슬하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또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사람들을 어떤 때는 침 한 도장을 놓고 살리고 어떤 때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쳐다만 봐도 너 이제 일어나봐. 다 됐으니까 가봐 이런데 무슨 사람들이 계속 그럽니다. 무슨 기적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이런데 그렇게 참 신비하게도 사람들의 병을, 그것도 뭐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서도 어느 의사도, 또 독일의 뭐 미국의 어느 병원의 의사도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절대 고칠 수가 없다. 이런 환자들이 와서 살아나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부터 살아나고도 고마운 주차 모르는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위험한 병마의 위기로부터 살아나잖아요. 자기 주치했던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주치가 무슨 뭐 먹었어? 뭐 했어? 이러면 나 그 주겸 좀 퍼먹었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람이 나아지거나 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소금 많이 먹으면 해롭지. 그래서 그건 아마 그때 암이 아니었을 거야. 그 암이 아니었으니까 살지 그냥 못 산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말 들으면 저 전문가니까 그런가 보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도 되게 올바른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런 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 의료를 깨닫고 터득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참 의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봄에 꽃이 필 때 진달래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예, 잘하시잖아요. 참꽃. 철쭉은 뭐라 그럽니까? 개꽃이라고 그래요. 개라는 게 이제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이라는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를 국유음화해서 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기르는 참옷은 참옷이고 산에 있는 온나무는 개옷이고, 그 다음에 살구도 진짜 참살구는 참 맛이잖아요. 개살구는 보기만 좋지 그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자가 붙은 것은 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이냐 가냐. 그런데 인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 참이 있고 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굉장히 미개했는데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의학이 엄청 발전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사실과 전혀 거리가 먼 얘기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과거에 비해서 전 인구 대비 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서너 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한 동네 한두 명 당뇨 환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뇨 치료를 받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고혈압 치료받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암 유병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벌써 한 150만, 200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다 따지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질병공화국이다. 이렇게. 참 위험한 일인데, 그런데 의학이 발달했다는 있을 수 없는 그 허망한 믿음을 그냥 기독교나 불교보다 더 믿어요.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의료의 특성에 대해서, 인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참 의료의 묘방과 신약이 뭐고 그 의미가 뭐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 보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일찌감치 움직여서 이렇게 오셨겠지만, 저도 8시에 출발해서 부산 옆에 기장에 국립수산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까 해양수산부 식품명이라고 하는데, 저게 공식 명칭이, 정부에서 법적으로 붙인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장관 지정 제4호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수산식품명인은
그 11명이 지정됐습니다. 이 농림수산부 쪽에서는 100여 명이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새우젓, 뭐 청란젓,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명란젓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 수산식품명인인데 어떻게 그 이 주경 만드는 것도 해양수산부 소속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이렇게 소금을 생산하는 거니까 저도 그 주경 분야 식품명인이라서 오늘 식품명인 그 간담회가 있었어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원장하고 해양수산부 과장사무관 이렇게 와서. 근데 이제 요새 젓갈도 자꾸 매출이 줄고 군납도 줄고 이래서 이거 보통 그 심각한 게 아니다. 이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좋은 전략을 좀 말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래 제가 뭐 명색이 제가 소금 장사 아닙니까? 그 절대 싱거운 얘기는 안 하니까 그 제가 한마디 하죠. 국립수산과학원도 그렇고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다른 정부부처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여기 우리 함께하는 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저 말고 10여 명, 10명 다 생각을 확실하게 지금 바꿔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식품을 만들어서 맛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안 먹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도 싱겁게 해놓으니까 젓갈이 무슨 맛이 있습니까? 비린내만 풀풀 나지. 또 비린내 안 나려면 그게 숙성기간이 좀 충분히 돼야 되는데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무슨 숙성기간입니까? 저희가 만든 바다 참맛은 3년 숙성시킵니다. 그게 멸치 액젓인데 그 색깔 보세요. 프랑스의 꼬냑 빛깔입니다. 그 향내가 하나 따놓으면 진동합니다. 그리고 비린내 일체 없습니다. 식품을 제대로 만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신선하지도 않고 재료도 신선하지 않고 발효나 숙성기가 충분하지 않고 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멀쩡한 재료 가지고 독성 물질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병 걸려가지고 우찌에 또 뭐 이런 병이 걸렸지 이러고 자기가 왜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데 참의료가 아니다 보니까 고생은 특별하게 하고 돈은 많이 들이고 하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참의료라면 반드시 효능 효과가 뒷받침됩니다. 그것도 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나와야지 잠시 통증이나 완화되는 이런 효과는 그 눈속임이지 그건 제대로 된 효능 효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왜? 의학의 최고는 자연치유거든요. 자연치유는 내 몸 안에 자연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걸 의학적으로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병을 고치는 거지 절대 약이 병 고치지 않습니다. 의사가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잖아요, 의사들. 근데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의료진들한테 사람의 병은 기라들이 고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태어나는 100명의 의사가 그들의 병을 스스로 해결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의사들은 그 환자 자신의 몸이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고 병마를 물리치는 걸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직무지 우리가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다. 고칠 수도 없고 이랬는데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컷 해놓고 또 환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맹세해놓고 의료 대란은 뭡니까? 또 이유도 너무나 이해가 국민적 입장에서는 환자들 가족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대 정원이 뭐 어떤 건지 아직도 못해요. 그 정원 늘리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전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전공의들이 다 환자 곁을 떠나고 병원이 집단 휴지를 한다고 하고 저것은 명백하게 그 현실 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게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또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리와 의무를 그 이제 의사 자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면허를 줬어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다 돼 있는데 증언이 되면 뭐 좀 안 좋은 점이 뭐 있으리라고는 여겨져요. 그래서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산 김일은 선생께서 기적 같은 치료 효과를 거두면서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이렇게 구해내고 살려내는데 제가 38살 때까지 인산 선생 슬하에서 자라면서 기적의 장면을 그렇게 목격했어도 연마 너 치료비 안 내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산 선생께 치료받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경우냐면 인생은 돈 나올 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왜? 병 고친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또 이사 저 의사한테 또 미국도 가고 논 팔고 집 팔고 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병 고치고 나서 그냥 가려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머뭇머뭇합니다. 망설이고 말도 못하고. 그럼 인사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귀하의 지갑에 돈이 없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애들 장가갈 때까지라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일제관리 죽어서 뭐 한다고. 그 병 고치고 그 사람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봐. 이러지. 이 자식이 슈컨 차려줬더니 치료비도 안 내고 너 없다고? 치료비 놈이 또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의료인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의료인이 참다운 지혜와 경험으로 제시한 이 방법이야말로 참 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인류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과학의 뒷받침으로 이렇게 등장한 이 의학이 진리지.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이 그리고 인산생 그 얘기를 아까 그 화면에 나오잖아요. 아, 이런 민간요법이 있구나 하고 뭐 놀랬다고. 저게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인산 선생께서 고금동서의 전무후무한 새로운 의학 이론을 제시하고 그 새로운 의학 이론에 따른 처방과 약을 세상에 제시한 겁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로열티도 안 받고 주겸 산업화를 제 손으로 했지만 주겸을 발명하신 분은 인산 선생이에요. 주겸을 발명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주겸 회사들이 한 80개 되는데 인산 선생님께 뭐 로열티 내는 사람 있습니까? 전 세계에 공개한 겁니다. 중국에도 주겸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요만큼도 숨김 없이 싹 공개한 겁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가서 의학 얘기 한참 해보세요. 중국에는 지금도 그래요. 밀방이라고 해서 비밀 처방은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랍니다. 이게 밀방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써보면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욕심에 확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사가 자기 의료의 기술과 이런 노하우를 공개합니까? 그리고 의서를 읽고 병을 고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구인보감이 됐든지 의학인문이 됐든지 이시진의 본초강목이 됐든지 장정경의 상한문이 됐든지 또 손삼박 선생의 천근박이 됐든지 그런 거 읽고 병 고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낫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벌써 한 300~400년 전에 약이 지금은 그런 약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뭐 선조 때, 그 뒤에 뭐 정조 때, 영조 때, 그때의 인상, 세계가 알아주는 약입니다. 지금 그런 인상,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상은, 과거에는 5,
5년 걸러 이렇게 윤작을 합니다. 연작을 해버리면 토양 미네랄이 고갈돼서 그 작물에 영양소도 거의 결핍되고 양리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연구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몰라도 알려고 노력도 안 해요. 저희가 귀때기 붙들고 가르쳐줘도 뭔 소리인지 이게 내가 약 파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소리나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대박 좀 날 수 있는 거 좀 한 쾌에 대박 나는 거 이런 거 좀 없습니까? 이래요. 저희 선진계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의사들이 이제 한의사나 그런 분들이 와서 물으면 인 선생이 아르케는 주시는데 아주 심하게 꾸중을 합니다. 이 새끼 어쩐지 너 아까부터 내가 쳐다보니까 너 완전히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어. 진짜 새끼 도둑놈이네 이래 부릅니다. 그 뭐 서울에서 저희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한의사들이 왔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처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거든요. 아버지 그럼 아버님 입으로 도둑놈이라고 해놓고 도둑놈한테 뭐 하려고 처방을 알려줍니까? 그러면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저 도둑놈한테라도 좋은 처방을 알려주면 그 처방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은 하지만 환자는 병을 고치잖아. 환자는 병을 고치고 살아나잖아. 저 도둑놈이라도 신보는 그래도 저 사람한테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 돈 벌기 위해서 그거 해. 그러다 보면 덕 보는 건 환자들이야. 그런 일만 가르쳐줘야 되고 안 가르쳐주냐? 이래.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분이 이 세상에 고금동수의 전무후만 정말 새로운 의학을 제시했는데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삼 선생의 자녀는 사남 1녀입니다. 제가 그 중에 두 번째인데 첫째, 자녀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둘째, 평생 같이 사신 저희 어머니가 제 이제 생모는 6살 때 이 산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이제 계모가 이제 오셔서 사는데 성격이 좀 독특합니다. 막 그냥 경찰관도 기사대기 하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냐면 이래요. 그때 위암이 온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병원에 가서 알아보고 말고 알아봐봤자 고칠 방법은 없어. 거기서 백날 가봐야. 그러니까 집에 있잖아 주겸 그거 좀 퍼먹어 이러면 우리 어머니는 성을 벌컥 냅니다. 그 마누라 병 고치는 병원비가 그렇게 아까워요. 이래서 저희가 듣다가 이제 참다가 제가 이제 직원 직설을 잘하니까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어머님 부작용도 없이 병이 서서히 자연 치유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그러면 이 자식이 애비하고 똑같네 이래요. 아주 부자가 짜고 나를 아주 잡아먹어라. 그래서 참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안이 말을 좀 순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좀 다 거칩니다 말이. 그래서 누가 보면 조폭가정인 줄 아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알았으니까 가서 치료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 가서 이제 치료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안 돼서 다시 와요. 그리고는 그거 주경을 퍼먹으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제 믿음은 안 가는데 워낙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조금 먹어봅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조금 더 먹어요. 다 먹으니 나았어.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 좀 진작 좀 똑바로 가르쳐주지. 이럽니다. 이렇게 인산 선생의 그 참의료 이론과 처방과 약은 이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해를 높여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리에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무슨 얘기를 하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수를 사랑하라 이러고. 아니 왼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왼수를 죽이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지. 그래서 저희가 소금장수는 금방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게 먹으라고 다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은 또 소금 먹으면 건강에 해롭고 저쩌고. 소금을 자기가 안 먹으니까 싱거운 얘기만 툭툭 나와요. 소금을 많이 안 먹은 사람은 주식을 사도 곧 떨어질 주식 삽니다. 잘 모르면 그냥 짭짤한 세상에서도 소금 회사 주식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제일 짭짤한 주식은 인상가의 주경 주식이지. 그러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겠네. 주경이 제일 짭짤하겠네. 우리 저기 경남도의 박한수 지사님도 세상에서 제일 짭짤하게 인상가 주식이라더니 왜 그랬습니까? 그러길래 소금 주식 아닙니까? 소금 주식이 짭짤한 거지. 그랬는데 그렇게 소금을 안 먹으면, 여러분 이제 이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지금 혹시라도 싱겁게 드실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주경을 배가 터질 정도로 인산생 가르침이 그거예요. 많은 양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드셔야 회복이 됩니다. 이 염분이 부족하면 몸이 서서히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가라앉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 땡볕에 땀을 많이 흘렸는데 맹물만 먹으면 혈액의 염분 농도가 정상 수치인 0.9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미네랄 결핍이고, 그 다음에 염분 부족이고, 의학적으로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해질 부족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몸에서 쇼크가 일어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호흡곤란이 오면서 바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호에는 우리 우성수 원장이, 저랑은 왼수인데, 원장이 이번에 7월호에는 그거 썼어요. 아주 무더운 한여름에는 소금이 아주 비상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쓰곤 했는데, 아까 국립수산과학원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금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이 수산식품명에는 전부 소금으로 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광주대학교 생명건강과학과 교수를 할 때 우리 총장님 고향이 영광이라서 영광이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수사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은 총장하고 이 술 한잔 하면 술이 소화가 돼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소금 장수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근데 총장님 고향인 영광에는 영광굴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광에는 영광 출장 닮은 굴비만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확실히 해봐요. 진달래 필 무렵에 법성포 앞바다를 지나는 조기대가 있습니다. 그거 건져 올려서 염장을 하는데 13% 염장을 해야 돼요. 그래 옛날에 냉장고 없던 시절에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생각하고 요새는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 염장을 13%를 안 합니다. 짜다고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소금은 조금 넣고 냉동 창고 차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뭐가 급하다고 진달래 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조기대가 올라올 때 기다리지 않고 원양어선 타고 저 동진해상 가서 조기대들을 잡아다가 여수에 와서 내려놓습니다. 그 여수에서 위판해가지고 영광에 와서 염장 조금 해서 보존만 잘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영광에 무슨 영광 앞바다 지나간 놈 잡아서 해야, 또 13% 염장을 해야 그거지. 냉동시키고 냉장해서 여름을 넘기고 그러니까 제맛도 안 나고 소화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건강에 어떤 아무런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
영광굴비 없어서 우선 영광군수님하고 그 영광굴비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일부터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그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 그런 얘기하고 또 제가 그 안동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어느 교회에 이제 해방 직후에 생긴 교회라고 거기 가서 강의를 하러 갔더니 점심시간이 돼서요. 안동 간고등어 막 대문짝만하게 써붙였길래 들어가서 먹었어요. 이런 거 뭐 시킨 거 가지고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옛날에 안동 간고등어는 저 바다에서 염장해가지고 이 등짐 지고 오는 거예요, 내륙으로. 그러려면 다 상해서 버리니까. 근데 그 나름대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싱겁죠. 여기 전주에 가족회관 가면 우리 양미 사장이라고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가면 이제 그래요. 모친 제대로 된 굴비 조기찜 하나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지. 요새는 이거 찾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주문 짜다가 다 안 먹어. 이러는데 제대로 13% 염장해가지고 밥을 지을 때 밥에다 딱 쪄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한 젓가락 먹으면 밥 3숟갈 먹어요. 어찌나 짜지. 그런데 저는 그것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그거 한 젓가락 먹고 밥 한 숟가락 먹고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밥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있게 잘 먹고 미국에 있는 의사도 또 저랑 친구 있는 의사가 와서 또 같이 먹고 하는데 근데 그거 누구 주면 질색을 한다고 그래요. 짜서. 그래가지고 모든 이 젓갈류 새우젓이니 청란젓이니 명란젓이니 소금을 조금 넣고 냉장고에 절여니 비린내만 풍풍 나고 맛이 있습니까? 군납하는데 군인들이 돼지고기 소고기 먹어도 그거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준다고 해서 제가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 잘못된 인식부터 바꾸고 그래야 이 수산식품 발전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품명인들 오늘부터 생각을 다 바꾸세요. 그 다음에 소금을 적게 넣으면 보존료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보존료가 역사상 지구상 최고 이 부작용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 독성도 없는 최고 좋은 보존료가 소금입니다. 그건 아주 역사적으로 공인된 거고 그런데 그거는 적게 넣고 새로운 보존료를 화학 보존료를 써야 된다고 하니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참 같은 식품 명인끼리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존료가 소금인 줄이나 좀 아세요. 근데 짬은 싫다고 한다고 전주 100번집에도 갔더니 한식 아주 잘한답니다. 근데 하도 싱거워서 내가 그때 왕손 이석 선생하고 같이 가서 그 집에 가서 행사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주인 좀 모시라고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좀 사람 먹을 수 있게 음식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왜요? 나는 싱거워서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네. 그랬더니 그 말도 마십시오. 조금만 짜보세요. 저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이래요. 그래요. 그럼 나는 이거 숟갈 넣고 나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한 가지 방법은 집에 있는 젓갈이나 젓갈은 총동원해서 좀 가져와 보세요. 그 젓갈을 가져와서 새우젓이 무슨 어리굴젓이고 쭉 가져놨어요. 그것도 싱거운데 그래서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참의료를 이제 모르는데 참의료 중에 고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자연치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고 이 소금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소금이 우리 산림경제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서에도 염은 백미지장이라 했습니다. 100가지 맛에 으뜸이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산의 진미에 아무 작용을 못합니다. 모든 약에 감초가 안 들어가면 중화작용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약방에 감초거잖아요. 음식하는 사람은 소금을 잘 넣어야 되고 소금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이 맛있고, 옛날 남의 집 음식 맛있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집 음식 달라 그럽니까? 그 집 음식 짭짤하다 이럽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리면 뭐라 그래요? 수입이 짭짤하다 이러잖아요. 소금이 좋다는 뜻이 있지 나쁘다는 뜻은 없어요. 우리 아버님 농담, 아주 제일 많이 하는 농담 중에 하나, 키 큰 사람만 먹고 그래요. 여기 쳐다보고, 여기 계신 분은 빼고, 딴 사람들 여기 쳐다보고, 얄마 너 싱겁놈이지? 딱 이래요. 선생님 왜요? 야, 키 크고 싱겁지 않은 건 없다고 하는데 넌 딱 보니까 내 싱겁놈 같아. 이런 데 농담을 많이 하시는데, 성장기에 소금을 충분히 안 먹이면 옛날엔 가난해서 못 먹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은 짭짤하게 먹으니까 그 집 음식 맛있다고 하는 게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싱겁게 먹여서 잘 이제 소금을 충분히 못 주니까 애들이 이상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불어나는데 그걸 살쪘다고 좋다고 그래요. 그건 늘어나고 불어난 거지 정상적으로 찐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몸이 허약합니다. 뼈도 약하고. 근데 인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뭐라 하는데, 옛날에 그 가난해서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하여간 짜고 몇 개 먹은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이 키가 155 정도 되는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지만 대원군처럼 무서운 사람 봤습니까? 그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등치는 크고 한데 군대에서도 뭐 매를 못 쓴 사람 많아요. 요즘에는 저 군대에서 조인트 한번 이렇게 이거 쳤다가 큰일 납니다. 그 바로 그 사람 저기 군 제대해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등치는 크고 좋은데 옛날 애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모래 판단이 맨 땅에서 그냥 둘러매치고 해도 손가락 하나 부러지거나 한 게 없는데, 매일 그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철봉하다 뚝 떨어지잖아요. 다리가 뚝 부러집니다. 조인트 갔다 하면 정강이가 바로 부러집니다. 그러니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염분이 부족하면 뼈고 살이고 야물지 못합니다. 그 생선에다가 소금 쳐보세요. 금방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인사 팔만대장경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그 3번 나무인데 그 또 자작나무하고 그 나무를 옛날 분들 지혜로우니까 남해 바다에 싣고 가서 마차를 싣고 가지고 바닷물에 3년 넣어놨다 꺼낸 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무는 10년, 20년이 다 썩어버리는데 다 벌레나고, 해인사 8만 대장경 경판은 지금 800년 지났는데 종 하나 쓰는 게 없습니다. 그게 소금의 힘이지 나무의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다 소금을 적게 넣고 퍼석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무너질 그런 몸을 만들어서, 그리고 죽기 전까지 뭐 하냐면 싱거운 소리나 틱틱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염분이 부족하면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서 증명해주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치매가요 말할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염분 부족입니다. 그거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물의 전기입니다. 물의 수정. 물이 뭡니까? 물이 파도가 없이 고요하면 하늘도 비치고 삼라만상이 비치잖아요. 이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물 기운이 충분하면 귀자를 써서 총이라고 그래요. 기발글 총. 눈이 밝은 건 뭐라 합니까? 밝은 명자 써서 눈을 밝은 건 명이라고 그래요. 총명하다. 총이 기억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이게 총입니다. 판단력은 뭐 심장의 그 불이지만 이 물의 특징은 기억입니다. 그래 일본 학자가 뭐 저는 물은 모든 것을 답을 알고 있다라고 쓰였었는데 그 속에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물이 우리 몸에서 증발하고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하나 딱 있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자연히 안 나갑니다. 근데 나쁜 소금을 먹으면 안 나가서 큰일 나요. 몸에 득득 부니까. 근데 죽염 한번 드셔보신 거 알 거예요. 죽염 먹었을 때 무슨 작용부터 나오나. 죽염은 다른 염화나트륨하고 달리 소변부터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금방 소모되기 때문에 또 먹고 해서 늘 짭짤하게 자기 몸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건강입니다. 인산선생 참의료 이론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산선생 처방의 핵심이 죽염이고, 그 다음에 죽염은 물의 그 정제예요. 그러니까 기억력, 총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밝은 거. 그 뭐 성경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건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빛은 뭡니까? 심장의 불입니다. 콩팥의 물이고. 그래서 이게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상 그런 방법을 제시한 의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 속에 하나님 제발 제게 사람들의 체온을 일일이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때 텔레비 보고 계셨는지 어디 딴 데 잠깐 외출했다 오셨는지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래 그 히포크라테스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 있습니다. 그 후회 속에 돌아가 있어요. 또 화답현작도 사람의 체온을 올려서 병없을까 이런 거 없습니다. 인산 선생께서는 사람의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 신약책, 인산 선생의 신약, 여러분 그거 꼭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제25장 영국법의 신비라는 책에 신령스러운 숙동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안관원에다가 뜸을 뜨게 되면 몸에 있는 모든 염증, 모든 암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사람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조폭 저리 가라예요. 조폭이야 뭐 저기 담배불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담배불은 빨아 당겼을 때 섭씨 500도고 쑥등을 배에 넣고 뜰 때 온도가 몇 도인지 압니까? 크니까 섭씨 700도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유리가 한 장 태우면 발쪽 딱 납니다. 그런데 사람 몸은 그걸로 또 떼고 저는 올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1108장을 떴습니다. 그 보통 때는 2, 300장 떴는데 나이 좀 먹으니까 그 효과 빨리 안 나요. 그래서 아버님이 자기 나이만큼은 뜨는 게 좋다 하는데 40대에는 뭐 400장, 30대에는 300장, 50대는 500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나이가 좀 들면 뭐 보통 600장, 700장, 1000장 이렇게 뜹니다. 그래 그렇게 뜨니까 그냥 그나마 또 뭐 컨디션 안 좋던 거 정상으로 갔는데, 단전이 뭐죠? 붉을 땀자 받점자 단전. 그게 이 경연 이름으로는 관원입니다. 남대문처럼 들락거리는, 기운이 들락거리는 최고의 기념한 문이다 이 뜻이고 남대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도인들, 도가에서는 이걸 붉을 땀자 받점자를 썼습니다. 붉을 땀자가 뭐죠? 붉은 밥. 아니 아무리 봐도 붉은 거 아닌데 여러분 단전 붉었습니까? 배꼽 밑에 이렇게 새치 거기 빨간가요? 근데 왜 단전이라고 했죠? 인체의, 사람의 생명의 불이 시작되는 곳이 이 단전입니다. 단전에서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꺼지면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죽을 때 꺼집니다. 그래서 단전의 불이 사그러들기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불이 있으면 물이 안 나가요. 근데 불이 없으면 물은 금방 나갑니다. 바로 그냥 식어버리고. 그래서 사람 몸이 체온이 36.5도가 되는데 불이 점점점 약해지니까 체온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 36도 이하에서 아이를 잉태하면, 자궁 온도가 36도 이하에서 아이를 잉태하면,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2살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25살 때 제가 낳았거든요. 근데 몸이 하도 안 좋아서 아버님이 고생을 하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36도 이하에서 낳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알았어요. 전에는 안 알려주시다가 제가 다시 살아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는 명이 31살까지였는데 너 단전에 쑥등을 그렇게 한 2000장 뜨니까 넌 죽음의 강을 걷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야 진짜 뭐 어릴 때 저는 뭐 어디서 그냥 저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길래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아니면 자기 아들이 죽는 31살 죽는 거 뻔히 알면서 넌 나 이렇게 좀 해라 하지 않고 딱 이 술 퍼먹고 1년에 한 번씩 죽을 뻔해서 6번 죽을 뻔했는데 단전에 떠서 응급으로 구해놓고는 일어나면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합니다. 그 얘기를 너는 떠야 돼 이래요. 그래서 난 뜸이 좋다는 얘기인가 보다 생각했지. 저 같았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 자식아 너 안 뜨면 넌 죽어. 그 비명행사 하지 말고 꼭 시킨 대로 해. 알았어? 안 하면 막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할 텐데 지나가는 말로 너는 떠야 돼 이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아난 뒤에 보니까 야 진짜 나를 진짜 낳아주신 아버지가 맞나. 다리 밑에서 주워다 줬다니 정말 그러신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한 6년 동안에 제가 2000장 정도를 떴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목숨을 구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70이로 됐으니까 그렇게 제 명대로 이제 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체온이 낮아진 걸 올리는 의사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아시면 인산생 경지가 어떤 건지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인도에 석가모니 병을 고쳤다는 지바카 그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풀이 약이 아닌 게 없다고 다 아는 천하의 명의입니다. 오죽하면 석가모니 병을 고친 그런 분인데 또 조조 머리 도끼로 이렇게 하려다가 조조한테 사형당한 화타 그 다음에 편자 누구도 사람의 체온을 올려서 중병과 이 난치병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의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인산생께서 체온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반마늘 조금 있으면 다 나옵니다. 특히 태안 반마늘, 단양 반마늘, 또 고창 반마늘 이런 거 좋습니다. 함양, 이남, 산청은 난지형 마늘이고 이 함양부터는 한지형 마늘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좀 길고 이런 밭에서 된 반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죽염에 푹푹 찍어서 하루에 20통 이상 먹어라. 이렇게 할 때 100가지 암을 고치고 100가지 당뇨, 100가지 심장병 못 고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도 안 듣습니다. 그 어떤 사람 제가 강의한 게 이래요.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래요. 왜요? 그 마늘 이렇게 좋은 약이면 지금 병원의 의사들 다 굶어 죽었을 텐데 안 죽은 거 보니까 틀린 것 같아. 먹더니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야 마음이지.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 건 말하는데 그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마늘이 세계 모든 의학자, 식품영양학자가 슈퍼푸드라고 분류한 병 고치고 사람 건강하게 하는 10가지 식품 중에 마늘이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마늘을 뭘로 부르냐면 유황 발염 항무식품. 마늘 먹으면 방구 많이 나오죠. 그게 유황 때문에 이 방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방구 나올 때 몸에 있는 유독성 물질을 기화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마늘을 많이 먹으면 자기가 밥은 한 그릇 먹었는데 똥은 3그릇 쌉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숙병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산선생은 알고 가르쳐줬는데 그까진 마늘이 무슨 약이 되냐라고 믿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요새는 그냥 아버님이 누가 와서 물어보면 얘기해서 잘 안 하시는데 저도 함양에서 친한 사람들도 와서 물어보면 얘기하고 그 전에 귀때기 붙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마늘이 어쩌다고 이래서 속 터져서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인산생의 참의료 이론과 처방과 약이 지금 여기서 충분히 다 말씀 못 드리니까 그 신약본초 전편 후편. 전편은 32차례 강연한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제가 기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후편은 인산생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근데 주로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좀 읽기가 난해합니다. 그래도 제가 좀 읽기는 좋을 정도로 썼습니다. 그래, 여러분께서 그 신약본초 전후편, 요 세 권의 책을 일삼아 그냥 한 번 읽고 소설 읽듯이 또 한 번 읽고, 왜냐면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면 복잡해서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책을 참 진도가 못 나가니까 소설 읽듯이 그냥 쭉 읽고요. 그래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은 그 묘한 책이라서 참의료의 이론과 처방과 약을 스스로 터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 2학년 신약책 읽어보고 스스로 그 치료법을 걔네들 다 이해합니다.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만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의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선생께서 그 신약책을 낼 때, 그때가 1986년 6월 15일인데 그 책 앞서서 1980년에 우주와 신약이라는 책을 저희 손친 72살 때 냈습니다. 제 나이 무렵에 이제 그 책을 내셨는데, 그때 그 책의 서문에, 신약책의 서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이 의료 대란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때 50년 전, 60년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상업주의 의료의 최종 말로는 이런 식으로 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없으면 치료 못 받습니다. 그 치료 열심히 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의료 대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상업주의 의료의 말로입니다. 이게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국가 공공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독일 다 할 것 없이 상업주의 의료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의사들의 대표기관인데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것들이 굉장히 아주 사기성 발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일 심각하고 제일 인류에게 해를 많이 끼치는 게 혈압기준입니다. 혈압기준, 여러분 얼마 전에 10년 전에 혈압기준 얼마였습니까? 그 혈압기준이 130이었잖아요. 그때 120으로 낮췄는데 혹시 왜 낮췄는지 그 의학적인 근거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혈압기준 10을 낮추면 전 세계에서 의사들한테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즉시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이 1000만 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150, 그 뒤에 140, 130, 120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또다시 110으로 낮추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환자 또 1000만 명 늘어납니다. 지금 30년 전에 비해서 미국의 그 고혈압약 만드는 제약회사 매출이 5배 늘었습니다. 이거 한국의 의사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의사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일본 의사 마스모토 미스마사라는 의사가 굉장히 오랜 세월 연구조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그리고 그 책에 모든 사람들은 연령대별로 혈압 기준이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140, 50 되면 전부 혈압약 먹으라고 하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40이 넘으면서부터는 혈액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몸에서 말초까지 피를 보내려면 압력을 높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이 알아서 높이는 압력을 약을 먹어서 빼버린다, 내려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장과 콩팥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혈압약은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끊지 못합니다. 이게 비즈니스 재료로는 좋은데 사람 병 고치는 거는 젬병입니다. 고혈압약 먹고 고혈압 고친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장사만 잘 되고 병은 못 고치니까 의사들이 고혈압은 본래 낫지를 않고 못 고치는 겁니다.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의사하고 저랑 그 고혈압 고치기 내기를 하면 제가 6개월 이내에 바로 그냥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퍼먹으면 수시로 퍼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맑은 물 속에 맑은 공기에서 살면 6개월 뒤에 혈압이 150이었든 160이었든 170이었든 저절로 내려갑니다. 자기 정상 혈압으로. 180이 됐던 사람은 나이가 60이면 150이 기준 혈압 아닙니까? 자기 나이 플러스 90이 자기 연령대별 혈압입니다. 그게 마스모토 미스마사의 책에도 그게 그대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혈압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치우고 세계보건기구 정년퇴직한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전부 제약회사로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류가 설마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나 이렇게 믿는데 그런 걸 비웃으면서 그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호요식하면서 돈 잘 벌면서 그런 짓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도 백신 치료제, 백신 맞고 좋아진 사람 봤습니까? 백신 맞고 코로나 안 걸린 사람 봤습니까? 또 걸리니까. 옛날에 천연들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데 지금 백신 어떻게 된 게? 백신 맞고 또 걸리니까 빨리 2차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걸렸어. 빨리 3차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5번째 걸리니까 한 달 이내에 5차 맞으셔야 돼요. 이런 게 무슨 백신입니까? 백신은 그 균을, 바이러스를 처리해서 넣기 때문에 몸의 면역력들이, 이 자연치유 기능들이, 그 면역세포들이 그걸 기억을 했다가 계속 효과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한 번 맞으면 끝이지, 그걸 2차, 3차 맞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이론이고, 그건 인류를 그냥 속이는 것이지 효과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그 수백만 명을 이제 죽게 만들고 갔는데 세계보건기구와 세계 의료진들이 코로나19를 물리쳤습니까? 코로나19가 놀다가 그냥 간 겁니다. 여기 의료계가 잘해서 물러간 게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19 그렇게 성행하고 해서 마스크 끼고 온 난리를 치고 할 때 저희는 하도 안 끼고, 근데 기사관에서는 또 여기 조금만 내려오면 빨리 올리라고 이러고 하도 뭐라고 해서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잘 안 타고, 또 백신 접종 증명서 없으면 저기 아까 그런 간담회나 학술 세미나도 못 들어오게 해요. 진주에 경상대병원에 왔는데 증명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요 세미나에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참여 안 한다. 내가 먹고 살 빠졌다고 했는데 나 그냥 갈게. 내가 언제 여기 오겠다고 해서 한 거야. 그리고 발걸음을 싹 돌리니까 누가 확 들어가더니 그냥 들어오시랍니다. 안 된다면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들어가고, 또 식당도 해서 증명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나 재수없으니까 안 가. 내가 그냥 차라리 굶지, 라면 끓여 먹든지 맛있는 음식이라고 여기 가서 매달려서 먹어. 그럼 발뒤 돌리니까 또 주인한테 뭐라 하더니 그한테 한번 들어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한, 그게 사실이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항바이러스제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코로나19를 아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 100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줄 서 있습니다. 그거 나올 때 또 속수무책이에요. 바이러스를 죽여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 길이에요. 근데 모든 의료진들이 우리 떨어진 면역력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냐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그리고 암도 2단계에서 못 고칩니다 이게. 못 고친다고 연구를 하던 그 환자들이 인산철 만나면 왜 병 고치고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의료 능력이 그 고칠 수 없는 그 능력이지, 의료 능력이 부족해서 못 고치는 거지 못 고치는 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못 고친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여기 진주 이영남이라고 방송에 몇 번 나오고 우리 책에도 몇 번 인터뷰해서 이름도 공개된 분인데 그때 37살입니다. 그 가정주부가 4가지 말기암이에요. 자궁암, 위암, 신부전, 콩팥부전, 심장부전. 물 한 모금을 먹어도 위에서 다시 토합니다.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소금은 신부전이 있으니까 뭐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진주 인양병원이고 전부 3개월을 못 넘긴다 그랬는데 어떤 스님한테 듣고는 부랴부랴 찾아온 거예요. 1990년 5월입니다. 그래, 이산선생님 찾아가면 한 50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돌리고 자다가 자기 차례 오니까 인사선생님께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면 사는 거지. 다들 못 고친다 합니다. 이 병원이고 저 병원이고 뭐 한의사고 누구고 다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그냥 전 이대로 죽는 건가요? 글쎄 맹꽁이들 말 듣고 뭐 죽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 말 듣고 경험 많고 지혜로운 사람 말 듣고 본인이 노력해서 병 고치고 살든지 그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병은 네가 고치는 거지 내가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이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면 병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딱 5글자입니다. 말로. 그것도 뭐 먹여준 것도 아니고 애견만은 주경 퍼먹어. 그냥 먹으라 소리도 하지 않고 주경 퍼먹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놀래가지고 신부전이 있는 사람이고 위암이 그렇다니까 짜고 몇 개 먹어서 안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류가 뭐 병이 발생해서 죽어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받는 사람도 다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이런 경우는 죽염이 좋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그램씩 몇 회를 복용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인사선생님 또 억장이 무너지게 깝깝한 거예요. 배 터지게 먹어. 그러니까 보통 때는 또 그 뒤에 또 물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쌍시바람 나오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너는 한국말도 못 알아듣니? 이러고 이제 꾸중을 하시는데 그날은 그 환자가 워낙 위중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예의를 같이 갖춰서 선생님 저희가 정말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잘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꼭 그대로 해서 이 성과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말이 밉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애견만은 약을 제한하지 말고 하루에 뭐 50g, 100g이고 목구멍에 넘어간 대로 먹어. 이러고 알려주고는 그 아주머니는 첫마디 없이 알아듣고요. 죽임이라는 게 뭡니까? 하더니 이게 그거 맞춰 와도 됩니까?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날 텐데 저렇게 소금을 먹으면 이러는데 인사선생님께서 보시고 좀 기특하다 여겨주셨는지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아주 정말 용기를 북돋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 이 주경만 먹으면 제 이 4가지 암 다 고치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드러난 거는 4가지 암이지만 몸에 지금
대기하고 지금 발생하자고 주사해 둔 병이 많어. 아직 발생하기 전에 이 병들까지 싹 고치고 건강하게 명대로 산다. 걱정하지 말고 퍼먹어. 이제 이러셨는데, 그리고는 한마디, 보너스로 한마디 더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게 벌써 1990년이니까 34년 전 일 아닙니까? 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하도 충격적인 이 처방이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몸에 있는 병은 다 고치고 명대로 건강하게 산다. 그런데 가만히 있더니, 그리고 말이야, 병 고치고 명대로 산다가 죽은 뒤에도 참 좋아. 뭐가 좋은가요? 시체도 안 썩고 미라됐거든. 사람 몸에다 소금 엄청 뿌려놓으면 안 좋습니다. 모든 시신도 다 그게 처리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제가 또 좀 우둔하게, 제가 주경 만드는 회사의 대표인데 이 선생한테 여쭤봤어요. 아버님,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데, 아버님 그냥 주경을 먹으라고 하시죠. 왜 주경 퍼먹어 이러십니까? 그러다 진짜 어떻게 좀 해가닥 해가지고, 진짜 퍼먹고, 사람이 잘못되면 제가 잡혀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주경회사 대표란 놈이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갈고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진짜 이 한심한 놈이네 이러시더니, 인마 주경을 안 먹어서 죽지만 퍼먹어도 죽냐? 그래서 그래도 그냥 먹으라고 하고 몇 그램 먹으라고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게 보통 머리가 도대가리 아니네. 이러고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94년 무렵에 미국 하버드 의대 데이나파브라고 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주경 그 실험을 해서 이 항암 효과가 있는지 알아달라는 거 하나 하고, 어느 정도 양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 마리안 스파드 박사라고 하는 그 과학국장이 최종 리포트를 보내줬는데, 우선 이 양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미국 성인 75kg 기준입니다. 한국 사람은 60kg니까 좀 다르죠. 미국 성인 기준 1회에 한 번에, 하루 양이 아니고, 요거 가득 채우면 요거 한 120g 됩니다. 한 번에 150g을 먹어도, 근데 그렇게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아요. 먹어도 위나 장의 전혀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안전성 테스트입니다. 아스피린 하나를 먹으면 위 장에서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150g을 한 번에 먹어도 위나 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고 손상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하게 됐고, 항암 효과는 이렇게 측정이 된다. 보통 화학적 독극물에 의해 항암 효과가 3, 4, 5 정도 되는데, 수치로. 이것은 그냥 우리가 늘상 먹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0.8 수준의 항암 효과가 검측이 되었다. 그래서 이건 부작용 높고 안전한 것인데, 많이 먹음으로써 이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증명이 됐다라고 그 과학국장이 이제 최종 리포트를 보내서, 제가 그때 이 선생님께서 왜 배 터지게 먹으라고 했는지, 저는 그거 아주 위험한 말을 왜 자꾸 아들이 소금회사 대표를 하는데 소금회사 수갑 차고 들어가려고 저렇게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러다가,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3년 뒤에 그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정확하지 않은 두리뭉실한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약을 먹으라 이제 이 뜻인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배 터지게 먹어 이러고 제가 또 그걸 부연 설명해서 비유를 들면 여기 그 초가집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방관이 이 소방호스 들고 물을 뿌려서 불 끄려고 왔는데 그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소방관 말이요 이런 정도의 불에는 물을 몇 cc 들이부어야 꺼집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냥 확 부어가지고 꺼지고 안 부으면 되는 거지. 주경을 왕창 먹고 그냥 배 터지게 퍼먹고 자기 몸이 정상으로 가보면 그때 그치면 되는 겁니다. 이 밥을 퍼먹다가 배고픔이 가시면 숟갈로 먹으면 되잖아요. 물려서. 목마를 때, 이 정도 목마를 때 물을 몇 cc 먹어야 되나? 이거 꼭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먹다가 갈증이 해소됐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뭐 수치로 어쩌고저쩌고 뭐 하루에 몇 회, 1회에 몇 그램 아니 사람마다 다르고 체구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서울 사람하고 남쪽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릅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게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치로 뭐 하루에 몇 번씩 먹으라고. 의약품은 왜 그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냐면 더 이상 먹으면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산 선생의 의학 이론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참 지구상에 등장한 이 시대에 너무나 위험한 시대라서 이 위험한 시대에 인류 전멸의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인사님께서 했는데 인류 전멸의 위기는 뭐냐면 코로나19가 됐을 때요. 이 코로나19가 무섭지만 진짜 더 무서운 무서운 건요. 면역력 약합니다. 면역력이 정상화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는 거지. 코로나19 그때 여기서 놀다가 간 코로나들 한번 가서 인터뷰하거나 물어보세요. 저기 날아오다가 쳐다보면 야 저 털보한테 들어가면 우리 재산 날이다 이러고 절대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 근처도 잘 안 옵니다. 왜? 소금 회사니까. 코로나19의 최고 살균 소독이 제일 잘하는 게 소금입니다. 유럽의 25개 국가에서 여기 붙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소금물 1% 이상의 소금물을 가지고 각을 하잖아요. 그럼 먹고 우리나라에도 한상관 박사가 소금물 가습기 이론을 내가지고 청와대에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고성칩니다. 무슨 소금물. 그런데 실제 지금 드러난 거는 코로나19를 죽이고 제거하고 없앨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물질은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독성이 없는 소금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죽염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코로나19 때 미국의 슈퍼마켓 이런 데 줄을 100m 이상 섰잖아요. 뭐 때문에 섰습니까? 한국의 김치국물 사다 쓴 거예요. 김치국물이 짜고 맵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이 있고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 있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요새 무슨 삼각김밥이제 냉동김밥이제 요새 엄청 인기 있잖아요. 그렇듯이 요새 K푸드가 엄청 뜨는데 그 중에 김치가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 난다고 아주 싫어하고 마늘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했는데 요새 코로나19 때 살기 위해서 김치 국물 살려고 줄을 100m나 서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김치를 잘 담궈놓고 먹지도 않아요. 먹을 생각도 안 해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생각이나 하지. 이래서 참 의료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고 여러분 몸에서 참 의료인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약은 여러분 주방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마당 안에 다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 또 우리 국가나 세계의 의약품의 보고인 지리산이 있잖아요. 여기 좋은 약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붉은 글씨로 크게 써놨어요. 약초를 뜯어가거나 살림 그런 것들을 뜯어가면 징역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래서 인류를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양과 질을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약초들이 지리산에서 뭐 당귀를 비롯해서 시호 이런 것들 전부 저 혼자 나고 죽고 이럽니다. 그거 정말 훼손이 우려되면 국가 공무원이 와서 캐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관리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국립공원 관리 정책을 써가지고 그 좋은 약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지 않고 저 혼자 나고 죽고 합니다. 누가 쳐다도 못 봅니다. 누가 뽑아도 못 가고. 그 당귀 한 뿌리 캐가지고 처벌받는데, 그래서 이 잘못된 의료,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벌써 투표 다 했으니까, 선거할 때 여러분들이 그 후보들한테 대한민국 의료관계 법령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안 읽어보셨죠? 그거 읽어보면, 야, 지구상에 이런 법을 만들어 운영한 나라도 있구나 하는 거 알 거예요. 읽어봤냐 물어보고, 합리적으로 좀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달라 이러고 표를 찍어주시면 될 겁니다. 이 잘못된 의료관계 법령, 여의도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그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래, 그 잘못된 의료관계 법령이 그 법 때문에 양의 한이 싸우고, 그 다음에 약사하고 의사하고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것이 이런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저런 것들이 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그거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미국인이 중국인이 그런 나라에서 양 한 방이 그대로 함께 일하지 뭐 따로 있어가지고 적대 행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양적 의료계 간에 갈등을 붙이고 쌀을 붙이는데,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참 의료의 이론과 묘방과 신약은 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신약본처를 읽고 또 읽고 하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즉 주경을 퍼먹는다든지, 단전에다가 강화 약수를 넣고 불을 붙여서 소tum을 뜬다든지, 그 지구상에서 우리 단전에다가 뭐 가연성 물질, 타는 물질을 넣고 불을 뗐을 때 사람이 건강해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는 지구상에 딱 한 종류 물질밖에 없습니다. 그게 강화도 약수입니다. 사자리숙이라고 하는 거 약수인데, 딴 물질은 어떤 걸로 단전에다 불을 떼도 사람이 즉사합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좋은, 그래서 사람의 체온을 그거 저기 두세 달 뜸뜨고 하면 체온이 싹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모든 독소들은 다 빠집니다. 그 뜸뜨는 단전자리도 피 고름이 막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저런 신비의 묘방과 약이 전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내 손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 이 선생님께서 이런 의료대란 이런 걸 예측해서 50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신약책 서문에다가 내가 이 처방과 이론을 공개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지구상에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약도 처방도 필요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원망하고 의료기관을 뭐 찾아가서 사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하려고 그러냐.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고쳐라. 아버지가 아들의 그 병을 고치고 아들이 아버지 암 고치고, 마누라가 남편의 간암 고치고 남편이 부인의 그 폐암인의 우울증 고치고, 그렇게 가족끼리 고쳐주면 뭐 법이고 뭐고 의료기관 원망과 자식할 것도 없이, 또 뭐 그 의학 이론이 원래 그러네 할 것도 없이, 그 약이 뭐 효과가 있네 없네 할 것 없이 병 고치는 거는 순리 자연의 방식으로, 또 부작용이 없는 좋은 물질로, 또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없도록 만든 게 뭡니까? 천일염에는 유독성 물질이 있어요. 대나무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서 9번 구면 요만큼 단 하나도 인체에 해를 미치는 유독성 물질은 모두 제거됩니다. 왜? 열이 소위 섭씨 1700도에 가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유독성 물질은 불에 약합니다. 그래서 수은 같은 독도 불로 태우면 다 쏘집니다. 그래서 그런 유독성 물질을 처리하고
정말 사람 몸에 병마를 물리치는 그냥 소금물을 그냥 마셔도요. 저희가 감기 걸려서 막 훌렁훌렁 하면 아버님한테 꾸중을 한 10분 들어요. 너는 자식아 생기다 말았냐? 어떻게 그 여름에 감기 걸려가지고 훌렁훌렁 콧물 흘리고 아주 잘 논다 이러고는 아버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고쳐주세요. 나 그럼 죽여면 한 2숟갈 퍼먹어라. 저는 눈곱만큼도 의심하자고 바로 퍼먹습니다. 그럼 막 토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또 짭짭하고 아이고 그래도 저 콘텐 600가 사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네 이러고 판피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 사 먹으면 될 텐데 뭐 그러나 저는 인 선생의 그 이 훌륭한 의술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참 굉장하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 그게 이해는 안 가요. 감기가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죽겠는데 머리도 아프고 그거 뭐 진짜 뭐 약값에 깎아서 것도 아닌데 주객을 2숟갈 퍼먹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걸 처음에는 그런데 워낙 아버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퍼먹었어요. 한 5시간 이내에 정상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아침에 어쩌다가 술 먹고 뭐 해서 걸리면 나가서 강의하면 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객 만들어 파는 사람이 그 감기 걸려서 쿨럭쿨럭하고 아이고 지병이나 잘못이 주객 먹고 뭐 지병 먹고 치면서 뭐 무슨 주객이 좋다고 내가 무슨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걸려도 한 5숟갈 한 3숟갈 퍼먹어요. 급하면 생강차랑 그러고 있으면 한 5, 6시간 뒤에 아무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또 가서 이제 아니 그래도 지금 감기인데 왜 감기약 안 먹고 소금을 왜 먹으라고 하지? 이러고 이해가 안 되면 일주일 이상 고생합니다. 그래 저는 그 효과를 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산선생의 구술을 받아서 신약책을 제 손으로 첫자부터 끝자까지 다 쓴 겁니다. 물론 아버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인산선생의 또 강의 내용을 신약본처로 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쓴 이유가 아버님께서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고마움도 있고 그 공이 있으시지만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주셨잖아요. 또 삶교육을 시켜주고 또 제가 몸을 관리 잘못해가지고 또 성질이 지금은 착해 보이고 그런데 그 뜸을 2000장 떠서 그런 거고요. 뜬 뒤에 바뀐 거고 그 전에는 제가 별명이 면도칼입니다. 아주 긁어 제끼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말을 아주 고약하게 해서 근데 요새는 제가 엄청 부처님 중간토막 좀 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인산 선생님께서는 제 생명을 5번이나 구해주시고 6번째는 제 스스로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해주시고 해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저를 교육시켜 주시기도 하고 나와서 길러주시기도 하고 해서 이 훌륭한 분의 이 훌륭한 의료 이론과 처방과 약을 세상에 공개해서 정말 세상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인류를 구하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책을 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져서 중요한 얘기라 한마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드리면 인류의 면역력이 지금 저하되기 시작하는 게 옛날에 비해서 훨씬 심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소금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그 식품에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미네랄들이 원래도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줄었습니다. 20분의 1, 30분의 1, 5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갖고 인체의 면역, 미네랄 결핍이 심각하니까 미네랄 결핍이 무서운 거는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무서운 거지 면역력이 정상이면 코로나19 무서울 거 없어요. 그 임진왜란 나기 직전에 그 8년 전에 일곱 선생 돌아가셨는데 10년 전에 일곱 선생이 선조한테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10만 양병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도성에 2만 팔도에 이제 각 만씩 그렇게 돼서 우리 국방력이 강하면 풍신수길이고 저기 뭐 병자호란이고 안 일어납니다. 들어와도 바로 해결합니다. 우리 국방력이 약하니까 일곱 선생 말을 안 듣고 국방력이 약화되니까
쳐들어와서 그때 나라가 바로 망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우리 그 조선 양민이 학살됐습니다. 이런 참변을 당하는 게 국방력인데 우리 몸의 국방력이 뭡니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약화되면 그런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내 면역력이 자꾸 콧물도 나오고 알레르기 반응 심하고 하면 면역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빨리 찾아서 면역력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참 의료를 터득해서 이 120세 자연수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이제 하루 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듣고자 오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120 이전에 저 세상으로 갈 분은 없을 것 같고 혹시 잘못 판단하고 저승에서가 데리러 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데 나는 아직 설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고 가지 마시고 또 그래도 또 찾아오면 혹시 염라국의 재판관 구속영장은 가져와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안 가져왔으면 가져오라고 하고 그냥 옆으로 피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라고 나중에라도 누가 물어보면 절대 저한테 들었다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어떤 죄에 해당돼서 처벌받냐면 염라대왕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기누설죄에 해당돼서 저한테 들었다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튼 120세 자연수명 건강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